가족용은 그냥 이렇게 물에만 푹 끓이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이제 우대갈비 판매를 하고 있어서 나온 그 고기로 이렇게 갈비탕도 끓여 먹고 아니면 이걸로 이제 국밥, 우거지 해장국 끓여가지고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드리고 하거든요. 집에서 그 업소용 갈비탕 맛이 안 나는 이유가 물에만 삶아서 그래요. 저희 업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가 1시간 삶고 고기를 손질을 해서 기름을 제거하고 그거를 갈비찜 하는 것처럼 찜을 해요. 간이 배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또 찜을 하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물에 삶는 것보다 고기도 맛있고 저희 아들이 또 갈비탕을 끓여달랍니다. 뼈 모아놨다가 잔뼈 모아놨다가 이렇게 한 번씩 끓입니다. 이렇게 이게 다 보면 다 100% 갈비살이거든요. 지금 국물 보세요. 국물 지금 거의 1시간 삶았는데 국물도 이렇게 진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 잘린 부분 요거는 LA 갈비처럼 지금 돼 있죠. 네. 뒤에 자른 부분, 이렇게 갈비 뒷부분. 이 갈비탕 끓일 때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기름, 그 핏물, 이게 핏물이거든요. 지금 위에 떠 있는 게. 네. 이 핏물을 처음에 끓일 때 잘 건져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육수를 시원하게 끓일 수 있는 그 방법이거든요. 갈비탕 끓이는 게 보통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비탕이 비싼가 봐요. 그렇죠. 갈비탕도 비싸고 지금 갈비 원자재도 뭐 너무 많이 올랐고 제가 예전에 갈비집에서 일할 때 서울에 있을 때 그때 키로에 뭐 3,000원, 4,000원 했거든요. 갈비탕용 고기가.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10,000원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비자가가 18,000원 이상이에요. 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식당에서 이렇게 판매를 해야 남지. 안 그러면 그냥 서비스 이게 그때도 그랬거든요. 갈비집에서 갈비탕 파는 사장님들은 네. 이게 서비스탕이라고 서비스탕. 그만큼 남는 게 없다. 그 점심에 손님한테 베풀고 그 점심 드셨던 분들이 저녁에 오게 만드는 그런 거죠. 너무 일이 많거든요. 일도 많고 그렇게 12,000원, 13,000원에 판매하면 남는 것도 없고 요런 요 뼈가 이제 우대갈비로 판매할 수 없는 부위 이런 걸 다 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번씩 해장국 끓여서 손님들한테 서비스 드리고 직원들도 나눠 먹고 이 앞번에 아버님 팔순 때 또 끓여가지고 시골 잔치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아, 여기다 딱 끓이면 100인분 나오는데 까닥 끓여서 100인분 다 갖다 드렸어요. 시골에 잔치하시라고. 야,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은 맑은 갈비탕을 좋아해서 이번에는 아들을 위한 갈비탕을 끓여보려고. 어떻게 따듬냐? 뼈 빼고 살, 기름을 잘 지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요. 갈비탕 끓이는 사람들 보면 10대 1 정도 지금 비율을 잡았거든요. 간장 1, 물 10. 근데 나머지는 그냥 조금씩 소주, 후추 이런 거 냄새 안 나게 조금씩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백설탕도 살짝 단맛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한 1 넣지 마시고 0.5만 0.5 정도 분량만 넣어주면 돼요. 간장에 0.5 한 40분 정도 하시면 네. 부드럽고 고기 안에 이제 그 간이 살짝 배어가지고 업소에서 그 만드는 그 맛을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에다 올리기만 하면 돼요. 보십시오. 이게 기름이 뜨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끓였을 때도 안에 이 기름이 많이 있어요. 고기가. 네. 그러니까 그 기름을 한 번 더 배출해내는 효과도 있죠. 4인용 끓이는 거랑 이렇게 막 대량으로 끓이는 거 확실히 틀리죠. 맛이. 맛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맛이 틀리죠. 어렸을 때 어머님이 시골에서 된장찌개 끓일 때도 이렇게 물이 삐져가지고 썰어져가지고 된장을 끓여줬거든요.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얇은 부분이 있고 두꺼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먹으면 식감도 틀리고 해서 저는 지금도 뭐 하면 이렇게 아, 육수용 말고 같이 먹는 용도로 끓이면 이렇게 넣고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 끓이면 그리고 지금 겨울무는 엄청 맛있잖아요. 얘 시골에 가면 이런 식으로 자르실까 봐. 그렇죠. 물을 이렇게 잡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작잖아. 이렇게 자르잖아요. 어머님들은 항상 많이 하셨으니까 두께도 일정하게 모양도 일정하게 나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안 해봤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좋은 방법은 그냥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반을 잘라서 세워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손도 안 위험하고 지금 찜이 다 됐어요. 갈비인데 찜이 다 된 것 같아요. 먹어.
저렇게 찜을 한번 거치면 이 고기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간이 배어서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면포로 거르면 더 좋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찌꺼기들이 있으면 버려주시고. 고기 양이 너무 많네요. 근데 이렇게 많으면 육수를 더 맹물을 부어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고기 아까 육수에 이제 고기 손질한 거를 이렇게 넣고 이제 끓이는 겁니다. 한번 육수 양이 부족하면 찬물을 넣잖아요. 찬물을 넣으면 기름이 이렇게 위에 살짝 이렇게 굳은 것처럼 이렇게 떠요. 이럴 때 먼저 미리 한 번씩 건져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는 김에 찍자, 올리자. 혹시 갈비탕 끓여 드실 분 계시니까 갈비탕 맛있게 끓이려면 이게 직게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건져내야 돼요. 이게 불순물을 계속 건져내야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건져내면 안 돼요? 한꺼번에 다 못 건져요. 예, 그리고 물도 우리 이제 옆장에서 끓일 때는 식당에서 끓일 때는 물도 처음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네. 우리가 고기를 삶으면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눠가지고 찬물을 공급해주면서 이 찌꺼기를 계속 건져냈어요. 그래야 이게 국물도 시원하고 기름도 잘 거치고 해요. 이게 끓어버리면 국물이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 위에 불순물들이 밑에 다 깔아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맑은 시원한 국물, 갈비탕의 그 국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서가지고 갈비탕 끓일 때는 불순물들을 딱 떠오를 때 그때그때 건져줘야 돼요. 한 그릇 갈비탕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식당 사장님들이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게 다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비탕 이거 끓일 때 배울 때 주방장이 요 앞에 가만 지켜 서 있어. 너는 움직이지 마. 이것만 건져.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 딱 차이가 확실히 나요. 국물 맛이. 이게 국간장이거든요. 국간장을 미리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색깔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색깔만 내는 거예요, 이걸로 국간장으로. 이 정도 색깔 나면 뭐 갈비탕 색깔 되죠? 네. 자, 이거 미원이면 미원. 자, 미원 뭐 넣으면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미원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뭐 소금이나 이런 걸 덜 넣어도 감칠맛을 딱 내기 때문에 우리가 덜 짜게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넣으세요. 아니 아드님 먹인다고 했는데 미원 그렇게 넣는 거 아유, 아니고. 어차피 우리 외식하고 이러면 식당에서 다 미원 쓰잖아요. 저도 미원 쓰고 다시다도 넣고. 집에서 끓이면 이제 조금 덜 넣고 조금 끓일 때 덜 넣고 하는데 이 뭐 업장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간수 5년 된 거예요. 우와. 시골의 처갓집에서 오. 공수해 왔습니다. 처갓집에서 한 10포대씩 해마다 사셔가지고 김장할 때 쓰시려고 해마다 사놔요. 그럼 이제 남는 거 제가 가져오죠. 이게 팔팔 한번 확 끓여준 다음에 오늘의 직원식이 갈비탕이네요. 오늘의 직원식입니다. 한 며칠 먹을 거예요. 갈비탕을 이렇게 밥 딱 말아가지고 우리 그 김치 양념 만들었던 데 있죠? 네. 그 양념으로 만든 무생채 이렇게 해서